나는 그날 추수감사절의 저녁에 가족의 아파트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 든 작은 선물 상자는 무거웠지만 내 가슴은 더 무거웠다. 문이 열리지 않았다. 초대받지 않은 나는 가족의 웃음소리를 문틈으로 엿듣기만 했다. 그 순간 나는 맹세했다. 이 배신을, 이 고통을 그들이 치러야 한다. 그날은 단순한 가족 모임이 아니었다. 추수감사절, 한국에서는 조금 어색한 서구식 축제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매년 열리던 전통이었다. 아버지는 미국 유학 시절부터 이 날을 사랑하셨다. 칠면조 대신 삼겹살과 나물로 대체하셨지만 그 의미는 같았다. 감사와 화합. 하지만 올해 나는 초대받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초대장을 받았지만 내가 바쁠 테니 라는 핑계로 무시당했다. 나는 바빴다. 매일 밤 감옥의 추억을 되새기며 사는 삶이 바쁘긴 했다. 내 이름은 김민준, 35세.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진 후 재건하려 애쓰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아니, 평범하지 않다. 내 삶은 5년 전 그날로 인해 산산조각 났다. 가족의 비밀이 나를 삼켰다. 형, 김민호. 그는 지금도 가족의 자랑거리다. 대기업 임원, 완벽한 남편, 사랑받는 아버지.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는 내 피로 물든 그림자가 있다. 모든 게 시작된 건 2020년이었다. 서울의 번화한 강남. 우리 가족은 평범한 중산층이었다. 아버지는 은퇴한 공무원, 어머니는 가정주부, 나는 막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 형은 이미 회사에서 승승장구 중이었다. 그해 여름, 형의 회사가 대형 부패 스캔들에 휘말렸다. 뇌물, 횡령, 세금 탈루. 뉴스에서 보도될 때쯤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 형은 당황했다. 아니, 공포에 질렸다. 민준아, 내가 도와줄 수 있냐? 그의 전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왜 도왔을까? 형제. 아니, 그건 핑계다. 나는 형을 동경했다. 어렸을 때부터 형은 내 우상이었다. 공부 잘하고, 스포츠 잘하고, 여자들에게 인기 많고. 나는 항상 그림자였다. 그래서 나는 동의했다. 형, 내가 어떻게, 형의 계획은 간단했다. 증거를 조작해서 나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거였다. 나는 형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고 그 기록을 이용해 모든 죄를 뒤집었었다. 서류 위조, 계좌 이체 추적. 나는 형 대신 서명했다. 이건 내 미래를 위한 거야? 나중에 갚을 게 형의 약속이었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나는 체포됐다. 형은 증언에서 민준이가 독단으로 한 얘기라고 말했다. 가족은 나를 버렸다. 아버지는 내가 왜 그랬어? 라고 물었고 어머니는 울면서 가족의 치욕지라고 했다. 재판은 짧았다. 횡령죄로 5년형. 감옥에서 보낸 그 시간, 나는 매일 밤 형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는 자유였다. 승진했다. 결혼했다. 아이를 낳았다. 출소 후 나는 새 삶을 시작하려 했다. 작은 원룸, 편의점 아르바이트, 그리고 가족과의 화해. 하지만 그들은 나를 피했다. 추수감사절 초대장이 오지 않았다. SNS에서 본 가족 사진 모두 웃고 형의 팔에 기대는 어머니,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미소. 나는 그 사진 아래 댓글을 달았다. 축하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밤 나는 계획을 세웠다. 복수. 그들의 완벽한 삶을 무너뜨릴 계획. 계획은 3가지였다. 첫째, 비밀을 파헤친다. 형의 범죄는 끝나지 않았다. 출소 후 나는 형의 회사 자료를 몰래 훔쳐봤다. USB 하나로 모든 걸 바꿀 수 있었다. 둘째, 가족의 약점을 이용한다. 어머니의 건강 문제, 아버지의 은퇴 자금,
형수와 조카의 안정된 삶, 셋째, 최후의 일격. 그날 추수감사절에 나는 문을 두드릴 거다. 하지만 그때쯤 모든 게 늦을 테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노트북 앞에 앉아 자료를 모았다. 형의 이메일 해킹, 회사 내부자 매수, 심지어 형수의 비밀스러운 채팅 기록. 그녀는 형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었다. 완벽한 가족 뒤에는 썩은 뿌리가 있었다. 나는 웃었다. 이게 시작이다. 출소한 지 6개월. 나는 서울의 변두리, 영등포의 낡은 원룸에서 살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항상 흐렸다. 마치 내 마음처럼.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복수의 실마리를 쫓았다. 형의 회사는 여전했다. 한성그룹, 한국경제의 기둥 중 하나. 하지만 그 기둥은 내 피로 세워진 거였다. 첫 번째 tak이 든 형수, 이지은이었다. 그녀는 아름다운 여자였다. 모델 출신, 이제는 전업주부. SNS에서 그녀의 일상을 훔쳐보는 건 중독 같았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트 2개 그녀의 포스트 아래 나는 익명 계정으로 댓글을 달았다. 정말 부러워요. 가족이 다 있으니까 처음엔 무해했다. 하지만 점점 나는 그녀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한 달 후 나는 지은에게 연락했다. 가짜 프로필로 형수의 팬입니다. 민호 씨 회사에서 일해요 라고.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불안해 보였다. 민호 오빠가 요즘 이상해요. 늦게 들어오고 전화도 피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알아요. 오빠분 다른 여자와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불꽃이 피어났다. 나는 증거를 주었다. 조작된 사진, 형의 불륜 상대와 찍힌 가짜 이미지. 그녀는 울었다. 이게 사실인가요? 그 만남 후 지은은 변했다. SNS 포스트가 사라지고 가족 모임 사진에서 그녀의 미소가 어색해졌다. 나는 지켜봤다. 다음은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당뇨가 심했다. 병원 기록을 해킹해 약 처방을 조작했다. 아니, 정확히는 약국에 압력을 넣어 잘못된 약을 보내게 했다. 무해한 실수처럼 보이지만 그녀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을 터였다. 민준아, 내가 왜 어머니의 전화가 왔을 때 나는 차갑게 말했다. 엄마, 추수감사절에 초대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는 더 쉬었다. 은퇴 후 아버지는 작은 투자 클럽을 운영했다. 나는 그 클럽의 멤버로 잠입했다. 가짜 자금으로 수익을 약속하고 실제로는 빚을 지게 만들었다. 아버지의 통장은 점점 비워졌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지의 분노 어린 목소리. 나는 웃었다. 아버지, 가족이란 게 다 이런 거잖아요. 형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는 여전했다. 회사에서 승진, 새로운 프로젝트 리더. 하지만 나는 그의 비밀을 알았다. 출소 후 나는 형의 옛 동료를 만났다. 술자리에서 나온 이야기. 민호 그 새끼, 내 덕에 살았어. 하지만 그 후에도 똑같이 했지? 이번엔 다른 놈을 희생시켰어. 형은 반복했다. 이번 희생양은 젊은 후배. 나는 그 후배를 찾았다. 형님, 민호 때문에 후배의 증언을 녹음했다. 이제 총알은 장전됐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왔다. 가족은 강남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초대장. 없었다. 대신 나는 문자를 보냈다. 올게요. 준비하세요. 그들의 침묵이 내게 힘을 줬다. 계획은 완벽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 죄책감이 스멀스멀 피어났다. 조카의 얼굴, 5살 된 녀석. 그는 아무 잘못 없었다. 이게 정말 맞아? 나는 물었다. 하지만 배신의 기억이 그 목소리를 삼켰다. 추수감사절 전날
나는 강남으로 향했다. 지하철에서 내리는 사람들 사이 가족의 아파트가 보였다. 20층, 불빛이 환했다. 나는 로비에서 기다렸다. 형수가 먼저 나왔다. 마트 가는 길이었다. 민준 씨, 그녀의 놀란 목소리. 나는 미소 지었다. 언니, 오랜만이네요. 조카는 잘 지내요? 그녀는 피했다. 네, 바빠서. 하지만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다. 내 조작이 먹힌 모양이었다. 나는 따라갔다. 언니, 형이 이상한 거 알아요? 회사에서 또 그녀가 멈췄다. 그만해요. 당신 때문에 이미. 저 때문에. 언니, 제가 뭐 했어요? 형이 저를 감옥 보낸 거잖아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사진을 보여줬다. 진짜 이번엔 형의 실제 불륜 증거. 동료가 준 자료였다. 그녀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집으로 돌아간 그녀는 폭발했다. 그날 밤 가족 모임이 엉망이 됐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발작 안에 약 조작 탓으로 응급실행. 아버지는 병원에서 민준 탓이야 라고 소리쳤다. 형은 혼란스러웠다. 민준이가 왜? 그는 나를 불렀다. 얘야, 이 새끼야. 내가 무슨 짓 한 거야? 나는 웃었다. 형, 추수감사절 축하해요. 내일 올게요. 다음 날 추수감사절. 나는 문 앞에 섰다. 이번엔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린 건 형이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다. 들어와. 이 집안은 어수선했다. 테이블 위 음식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어머니는 소파에 누워 있었다. 지은은 눈물을 훔치고 조카는 울고 있었다. 아버지는 나를 노려봤다. 내가 왜 왔어? 나는 앉았다. 가족 모임이잖아요. 감사 인사나 할게요. 그 말에 형이 폭발했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엄마 아프고 지은이 오해하고 돈도 없고 나는 고요히 말했다. 형, 그게 다 형 탓이야. 5년 전 나 감옥 보낸 거 기억해? 그땐 가족이 나버렸어. 이제 내 차례야. 침묵이 흘렀다. 조카가 삼촌 하며 다가왔다. 나는 안아 올렸다. 얘는 왜 울어? 삼촌이랑 놀자. 그 모임은 지옥이었다. 나는 모든 걸 털어놨다. 형의 범죄, 가족의 배신, 내 복수 계획. 이제 끝이 아니야. 내일 경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할 거야. 형은 감옥 갈 거고 가족은 파탄 날 거야. 지은이 소리쳤다. 민준 씨, 제발. 아이 때문에 어머니가 속삭였다. 민준아, 용서해.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용서. 그게 가족인가요? 밤이 깊어지자 나는 나왔다. 문을 닫으며 형의 절규가 들렸다. 민준아, 제발. 나는 웃었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가며 눈물이 흘렀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면 또 다른 감옥. 며칠 후 나는 경찰서 앞에 섰다. 손에 든 USB, 모든 증거. 형의 횡령, 불륜, 가족의 공모. 제출하면 모든 게 끝난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밤새 가족의 연락이 왔다. 어머니의 사과, 아버지의 애원, 지은의 호소. 심지어 조카의 목소리 녹음. 삼촌, 왜 안 와? 나는 망설였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공허했다. 대신 나는 형을 만났다. 회사 근처 카페. 그는 초췌했다. 민준아, 내 말 맞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나도 피해자야. 이 그의 말에 나는 비웃었다. 피해자. 형이 날 희생시켰잖아. 그는 고백했다. 아버지가 시켰어. 회사 스캔들, 가족 명예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충격이었다.
아버지. 은퇴한 공무원이? 형은 계속했다. 아버지는 나한테 민준이 희생시켜라고 했어. 내가 약했으니까. 그리고 나도 따랐지. 배신의 층이 더 깊어졌다. 나는 USB를 꺼냈다. 이걸로 끝내고 하지만 형이 말했다. 기다려. 트위스트가 있어. 내가 출소한 후 아버지가 암 진단 받았어. 말기. 내 복수로 가족이 무너지면 아버지는 죽을 거야. 나는 얼어붙었다. 아버지의 병. 진짜였다. 병원 기록을 확인했다. 이제 선택의 순간. 복수냐, 용서냐. 나는 가족 집으로 갔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민준아,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명예, 가족, 모든 게. 그는 울었다. 내가 대신 짊어진 죄, 내가 갚을게. 경찰에 자백할게. 그 순간 나는 갈등했다. 복수는 내 권리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물, 형의 후회, 지은의 절박함. 조카가 다가와 안겼다. 삼촌, 할아버지 아파. 나는 무너졌다. 아버지, 왜 저한테? 아버지는 말했다. 내가 강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용서해. 가족으로 돌아와. 나는 USB를 부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 있어요. 아버지 자백, 형 사임, 그리고 진짜 화해. 그들은 동의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다. 이게 정말 끝인가? 한 달 후, 가족은 변했다. 아버지의 자백으로 스캔들이 터졌다. 하지만 나는 증언에서 가족의 실수로 포장했다. 형은 사임하고 작은 회사로 옮겼다. 지은과 화해, 어머니의 건강은 회복됐다. 추수감사절 다음 해, 나는 초대받았다. 테이블 주위, 웃음이 돌아왔다. 하지만 내 미소는 가짜였다. 트위스트는 밤에 왔다. 형의 일기. 내가 몰래 본 우민준이를 희생시킨 건 후회지만 그 덕에 내가 성공했어. 만약 다시라면 그는 변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계획을 세웠다. 이번엔 조용히. 가족의 평화 뒤에서 영원한 그림자를 드리울 거다. 이게 복수인가, 사랑인가?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족을 파괴할 건가, 용서할 건가? 나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 나는 산다.